안녕하세요 여러분, 장태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일반 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의 차이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둘 다 세금 문제를 다루지만 목적과 강도 면에서 확연히 다르다는 점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일반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에 근거하여 납세자가 신고한 세금이 실제 매출과 맞는지를 살펴보고 누락이나 오류가 있으면 추가로 가세하는 조사입니다. 보통은 사업장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여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식당을 운영하는 A씨가 신고 매출을 실수로 조금 줄여서 신고한 뒤 나중에 해당 사실이 드러나면 추가 세금만 내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의적 탈세가 아니라면 형사 고발까지 가는 일 또한 매우 드뭅니다. 반면 조세범칙조사는 조세범 처벌법을 기반으로 탈세 범죄 혐의를 집중적으로 파헤치는 강도 높은 조사입니다. 법원 영장을 받아 핸드폰, 컴퓨터, 회사 장부를 전부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창고나 물류시설까지 모두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의도적인 탈세가 조금이라도 이쯤 되면 벌금과 검찰 고발로 이어지고 규모가 크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으로 징역형까지 갈 수 있으니 무게감이 일반 세무조사와 대비했을 때 어마어마합니다. 이 둘을 가르는 또 다른 포인트는 제척기간과 가산세에 대한 범위입니다. 일반 세무조사는 주로 5년을 기준으로 하지만 사기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엔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면서 최대 10년까지 조사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무신고 가산세, 신고 불성시 가산세 비율도 범칙조사가 훨씬 높아서 적발되면 금전적 부담이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통보처분 제도 역시 조세범칙조사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국세청이 벌금을 부과하고 이를 제때 납부하면 형사 고발을 면제해주지만 만약 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바로 형사 절차로 넘어갑니다. 실제로 쇼핑몰 운영자 B씨가 재고를 몰래 빼돌리고 가짜 서류를 만들어 조세범칙조사를 받았는데 통고 처분액이 너무 커서 포기하는 바람에 경찰에 고발되어 구속된 사례가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일반 세무조사가 세금 신고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고 부족한 세금을 보완하는 개념이라면 조세범칙조사는 의도적 탈세를 조사해 범죄로 처벌하는 개념입니다. 적용되는 법령, 조사 범위, 가산세율, 처벌 수위가 모두 다르니 만약 세무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무엇보다도 이게 일반 조사인지 범칙조사인지부터 확인하여 확실히 대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사 후 결과가 나오면 즉시 대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세 당국이 부과한 세금이나 벌금에 의의가 있다면 적절한 절차를 통해 소명하거나 이의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확하게 알고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뭘 알고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하는지 보통은 잘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경험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경험도 없는 여러분을 위해 세무조사 대응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가이드북이며 세무조사 전문가의 노하우를 전부 담았으니까 고정 댓글에서 신청하시고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꼭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장태성 세무사였습니다.